수요일 모닝 전략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주점의 우엄영 부장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코스피 시장 2050포인트 돌파를 시도하고는 있는데 사실 주포라고 해야 될까요? 이 투자 주체들이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잘 나오면서 좀 지수 상승 기대하는 분위기 있는데 사실 기대만으로 오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장의 변화 어떤 것들이 있을지요?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요. 뭐 다행히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가 47조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 50조를 조금 밑돌았고요. 다행스러운 부분이 역시 뭐 여러 가지 그 사업 부분별로 이제 영업이익 부분들이 조금 뭐 나열이 됐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이 5조 9천억 정도로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 뭐 대략 5조 한 5천억 선을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삼성전자 주가 흐름 잠깐 차트를 보시면은 뭐 그간의 어떤 실적 개선 기대감들이 계속 녹아들면서 주가는 좀 많이 올랐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로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장중에 플러스 흐름이 나왔지만 종가는 조금 약세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매출액이 좀 줄어든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영업이익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매출액이 줄어든 부분을 좀 많이 커버를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뭐 아무래도 환율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을 합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연초 이후에 이제 유럽 쪽에서 계속 양적 완화를 실제로 이제 실질을 했죠. 3월 달부터 실질했고요. 그만큼 이제 그 유로화가 많이 풀렸다는 얘기겠죠. 또 한 가지 역시 일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그 어떤 유로화의 약세, 또 엔화의 약세에 맞서서 이제 원화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부분들이 계속 노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아무래도 이런 환율 부분들이 상당히 실적에 일단 수출주들에게는 뭐 좋지 않은 부분으로 연결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업종 일단 대표적으로 이를테면은 뭐 유럽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또 일본 기업들과 많이 경쟁을 하는 부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자동차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잠깐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좀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주가 추이를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최근 들어서 지수가 상당히 뭐 비교적 양호하게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 주가 흐름이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죠. 거의 전저점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말씀드린 대로 다른 특별한 이유보다는 이제 어느 시즌에 역시 접어들었기 때문에 뭐 말씀드린 그런 구조에서 자동차 업종, 뭐 일본 기업과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유럽 시장 역시 판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영향을 좀 받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주가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아차 주가 역시 뭐 비슷하게 흘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드린 어떤 환율 효과로 인해서 1분기 실적 이제 기업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국내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역시 이제 IT와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연관지어서 현재 그 지수 말씀하신 어떤 지수 2050포인트대를 좀 강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 IT 쪽이 워낙 뭐 삼성전자가 좋긴 하지만은 이외에 다른 업종들의 어떤 주가 흐름도 실적 개선세도 조금 이제 첨부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지수와 연관돼서는 사실 현재 흐름 이를테면 뭐 어떻게 보면 정중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상당히 좀 그 해외발 이슈 관련해서는 특별한 이제 이슈가 없는 가운데서 실적만 가지고 이제 주가가 좀 움직여야 될 텐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과 연관지어서 계속해서 2050포인트 이상을 조금 녹화할 가능성은 있지만 뭐 어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좀 강하게 이렇게 뭐 쳐올리기는 조금 쉽지 않은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연관지어서 뭐 실적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지만 뭐 업종별에 따라서 조금 더 좀 이렇게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들만 묶어서 소개를 좀 받았으면 하는데요. 뭐 잘들 아실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이 시간에 나와서 계속 이제 그 저유가 관련돼서 역시 뭐 운송 업종들을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대한항공 주가 추이를 잠깐 보시면요. 그러니까 보시는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개선세가 상당폭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가가 좀 올랐죠. 뭐 상당 부분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떤 기관들의 수급도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연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부 해운주들도 마찬가지 영향을 받았다고 보여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진해운 같은 종목들의 어떤 주가 흐름도 상당히 양호하게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역시 그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이제 그 조금 염두하셔야 될 부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실적 개선세가 뭐 이를테면 지금 말씀드린 항공업종에 상당히 내지는 뭐 해운업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죠. 하지만 말씀드린 그대로 이미 그 어떤 실적 부분들이 주가에 좀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닝 시즌에 어떤 실적 이런 개선이 됐던 업종들도 실제로 실적이 발표가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차익 실현 매물 욕구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타이밍상으로 어떤 수급상의 변화를 조금 주의 깊게 좀 살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서 역시 실적 개선수와 맞물려서 그 증권업종들의 주가도 상당히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거래를 굉장히 많이 실어가면서 증권업종 역시 실제로 1분기 실적 개선상 상당폭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역시 같은 맥락에서 운송업종이나 해운업종 마찬가지처럼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측면들이 실제적인 부분들이 발표가 되면서 다소간의 어떤 그 차익 실현 매물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설업종, 일부 건설업종이 해당될 수 있겠지만은,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최근의 어떤 흐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란의 어떤 그 핵 문제 타결로 인해서 다시 한번 약간의 그 모멘텀을 좀 받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역시 건설업종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다소간의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녹아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적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관짓기는 조금 이르다는 판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어떤 그 워낙 1분기 실적들이 건설주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기저 효과는 조금 반영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 정도, 요 정도만을 좀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적 관련해서 지금 항공, 운송, 그다음에 증권주 같은 경우는 이미 기대감 많이 반영해서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막상 발표된 이후에 네. 주가 흐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차익 매물 때문에요.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종목을 좀 압축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오늘 선별해 주실 건지요? 지금 네. 말씀드린 대로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은 조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관심 종목 잠깐 보시는 것처럼 역시 그 유가와 연관된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이를테면 오늘 어제 같은 경우는 유가가 좀 많이 올라와서 $50 이상을 좀 다시 좀 상회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저유가 관련돼서 조금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항공업종에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진칼 같은 종목, 대한항공 좀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관심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조금 반대적인 시각에서 네.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이제 조선업종 중에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세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시장에서 어떤 관심을 받기엔 굉장히 약하죠. 실적이 그렇지는 않은 상황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거꾸로 어떤 1분기 실적이 이미 안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지어서 조금 시각을 좀 반대로 놓고 돌려봤을 때 최근 들어서 저점을 좀 찍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과 연관지어서 낙폭과다라는 측면에서 중공업주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을 좀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고요. 역시 건설업종 기저효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종목에 따라서 실적이 4분기부터 조금씩 나아질 개연성이 보였던 그런 건설주들 현대건설이나 GS건설 같은 종목들 조금 추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역시 최근 들어서 내수 관련 종목들도 나름대로 그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와 연관지어서 롯데하이마트 같은 종목들이 롯데그룹으로 인수된 이후에 한 1년, 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어떤 피운수 효과가 조금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개별적인 종목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실적 개선 기대감들이 조금 시장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가격적인 모멘텀, 우리 파라다이스나 조금 사이즈가 작은 종목 중에서는 네. 도이치모터스 같은 종목들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오르긴 올랐지만은 실적 모멘텀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단기 조정을 겪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언급을 해주신 분도 계시는데 지금 부장님께서는 이제 아직까지 봤을 때는 좀 관심을 둬도 괜찮겠다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잠실 주점의 우원명 부장이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